제가 오늘 담을 분은 우드칩 배송하는 기사님 담으러 왔는데요. 이분이 저랑 동갑이신데 그 우드칩이라고 커다란 그 화물차 운전하시는 기사님이시거든요. 지금 오고 계신데 와 엄청 크죠. 제가 한번 타고 다니면서 하루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어떤 직장 다니신 거예요? 전에 여러 가지 많이 해봤어요. 뭐 네. 물류회사에서도 있었고 개사료. 개사료요? 생산업체죠. 애가 지금 셋이거든요. 네. 애가 한 명 태어났을 때는 크게 부담감이 없었어요. 둘째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벌어서는 안 되겠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하다가 그때는 솔직한 말로 이제 이게 광고 같은 걸 보면 네. 워킹카가 이제 고수익 매출이다 이런 말들이 하도 많아서 그거에 현혹이 됐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상 시작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열심히 해봐야겠다 해서 잠 못 자고 하루 20시간, 22시간씩 일해가지고 자리를 잡기까지가 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매출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지금 현재로는 집에도 매일 들어가면서 한 달에 한 2천만 원 매출 정도 나와서 매출이 2천만 원이면 네. 순수익은 얼마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순수익은 한 1,000만 원 정도? 저는 할부도 다 소모로 잡아요. 할부랑 뭐 이런 거 다 빼고 기름값, 통행료 이런 거 다 빼고 실질적으로 주머니에 넣는 금액은 1,000만 원 정도고요. 아무 문제 안 생겼을 때. 사고가 안 났을 때? 네, 사고도 안 나고 뭐 차 수리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 그 금액이 남습니다. 그럼 차는 새 차를 사신 거예요? 네. 차는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3억 돈이었는데 네. 프로모션을 좀 많이 받아서 뒤에 특장 가격이랑 차값이랑 해서 2억 6천만 원 할부 끊었습니다. 전액 할부로. 그러니까 새 차 가격이죠? 네, 새 차.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4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잠깐만, 420만 네. 원요? 엔진오일 가는 비용은 얼마예요? 보통 센터 기준 120만 원 정도. 120만 원요? 네. 엔진오일 한 번 가는데? 이 만트럭이 오일이 많이 들어가요. 40리터 뭐 들어가니까 네. 기타 뭐 부자재랑 해가지고 공인까지 해서 120만 원 정도 돈 내고 간다면. 근데 스카니아도 있고 볼보도 있고 네. 대우도 있고 벤츠도 있고 네. 되게 많은 차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 만트럭 같은 경우에는 차량 금액에서 프로모션을 제 7,8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금액을 이제 선수금으로 집어넣게 되니까 선수금 30%라는 게 충족이 돼서 할부 승인이 나는 브랜드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옵션이라면 또 어떤 게 있어요? 저희가 배 타고 넘어오는 차량 중에는 그냥 최고 무조건 풀옵션 트림이에요. 그래서 냉장고도 원래 별도 옵션이고 다 그런데 제 차량은 다 들어가 있는. 이게 지금 냉장고예요? 네네. 한번 열어봐도 되나요? 네. 와, 차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야, 안에 이렇게 물 딱 들어가 있고 모든 화물차가 다 냉장고가 있는 건 아니죠? 그쵸. 옵션이 안 넣으면 없는 건데 냉장고는 필수로 있어야죠. 자제분이 3명이나 낳으셨어요? 네네. 애국자시네요. 그래서 근데 뭐 나라에서 해주는 게 없네요. 셋을 낳았는데? 네. 근데 셋째는 대학을 공짜로 보내주는 제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매출이나 이런 부부 합산소득이 좀 되면은 그걸 못 받더라고요. 근데 그게 해당 사항을 보니까 거의 웬만한 대한민국 맞벌이 부부들은 못 받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온 건가요? 네. 여기다 하차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 건 뭐 하신 거예요? 개근한 거예요. 제가 싣고 온 걸 무게를 측정을 해서 몇 톤을 내렸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톤당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많이 실을수록 많이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최대한 많이 실으려고 하겠네요? 많이 실으려고 하는데 이 우드칩이 특성상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지가 않아가지고요. 적게 실으면 18톤에서 많이 실려야 22톤. 그럼 22톤 가득 실으면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이제 화물차 운송에서 거리 비례가 크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거리가 너무 가까운 곳이라 여기는 톤당 한 7,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2톤 실으면 15만 4천 원 받는 거예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럼 많이 받는 건가요? 적게 받는 건가요? 이 특수 차량에 비해서는 적은 단가죠. 덤프 같은 경우에는 한탕 할 때 되게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그 차도 마찬가지로 거리 가까운 데는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멀리 가고 싶어 하시나요? 그렇지도 않은 게 멀리 가면 그만큼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진짜 멀리 간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선이 있기 때문에요. 딱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하다 보니까 근거리가 더 나은 것 같아서 근거리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차하기 전에 어떤 준비 하시나요? 이제 여기는 안전모를 꼭 착용을 해야 돼서요. 마스크랑 네. 안전모 착용하고 먼지가 많아서 바람막이나 방진복 같은 걸 입어야 돼요. 지금 일어서셨는데 머리가 안 닿네요? 제가 키가 별로 크지가 않은데 한 175까지 8까지는 안 닿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하차하고 있는데 차 안에서 이렇게 하차하는 게 다 보입니다. 차 안에서 보이는 우드칩이 지금 하차하고 있는 장면. 차가 막 흔들려요, 내려오는데. 네, 이제 안에 내용물이 다 빠지고 빈 상태입니다. 다 실으신 건가요? 아직 안 네. 끝났습니다. 청소 마무리를 하고 네. 이제 나가면 돼요. 끝났나요? 네.
아, 이렇게 한 번 내리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기는 좀 청소를 해야 돼서 오래 걸리는 편인데 청소를 안 하는 곳도 있어서 그런 데는 한 15분? 여름과 겨울 중에 언제가 더 힘들어요? 여름이 가장 힘들죠. 왜요? 날씨가 더우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잠깐 하차했는데도 땀이 이렇게 나서, 땀이 나면 이런 먼지들이 몸에 달라붙어서 피부 약하신 분들은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항상 이렇게 혼자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일하는 게 이게 굉장히 저는 편해요. 누구한테 간섭 안 받고, 대신에 심심할 때는 있는데 그럴 때는 뭐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살아야죠. 이건 뭔가요? 개근대라는 거예요. 개근대. 체중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이렇게 개근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운송한 우드칩의 무게가 여기 딱 개근이 되는 거죠. 아까 들어올 때 무게를 한번 싣고 네. 나갈 때 무게를 또 싣는 거예요? 네, 내리고 이제 하면 이제 실제 싣고 온 무게가 정확히 나오는 거죠. 그럼 기사님들이 뭐 선호하는 노선 같은 게 있나요? 물론 있죠. 일단 하차지에 가서 하차 대기가 없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면서 운송비가 높은 걸 다들 선호를 하시죠. 이건 뭐지? 이건 이제 세륜장, 덤프들이 많이 가는 데들 보면 바퀴 네. 닦아주는 거 있잖아요. 차가 더럽게 먼지 날리면서 나가거나 그러면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런 게 업체엔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사장에도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공사장에 이제 흙을 밟고 다니는 곳은 더욱 더 있어야 되죠. 왜 안 하려고 해요? 젊은 분들은? 내 몸을 깎아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밤낮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 소속돼서 지입으로 일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은 걸 골라서 하고 주변에서 일을 받아서 하고 이런 경우인데, 지입이나 어디 소속돼서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배차가 막 진짜 잠 못 잘 정도로 과하게 들어와도 뭐 배차를 못 빼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2시간 자고 일하고, 이런 경우가 다반사예요. 이 워킹카는. 또 하라 했는데 거절하면 안 좋은 노선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갑질도 없지 않아 무조건 있어요. 근데 이 워킹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생활이 좀 힘드시거나 돈을 많이 버셔야 되거나 간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진짜 내가 여유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시면 다들 열심히 하세요. 잠 안 자고. 보통 다른 화물일 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저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이 닥쳤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진짜 막말로 배운 거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화물차일밖에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광고 보면은 고수익 매출이다 이런 것만 봐서 현혹돼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광고는 어디에 나와요? 뭐 네이버에다 워킹카라고만 쳐도 엄청 나오죠. 고정 노선이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90% 사기죠. 다. 그럼 이 워킹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무조건 어디를 가시더라도 선탑을 한 달 이상은 해보시고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뭐 이게 쉽게 생각하셨다는 진짜 순식간에 3천만 원, 5천만 원씩 뜯기는 수가 있어서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수리비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이 화물차 수리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2달 전에 타이어를 8짝을 갈았는데 400만 원 들었어요. 8개 400만 원요? 네. 몇 개월이나 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잘 타면 2년 정도? 길 안 좋은 데 많이 다니시거나 과격하게 운전하신 분들은 1년에서 1년 반 길어요. 그럼 하루에 많이 운전할 때는 몇 킬로 정도 운전하세요? 저는 평균 400에서 500km 운행을 하는데, 하루에 500킬로요? 네,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워킹카 하시는 분들은 기본 최소 600km에서 많으신 분들은 1000km까지도. 엄청난 거리네요 진짜. 하루에 20시간 운송을 하다 보면 아무리 단거리 운송해도 굉장히 피곤해요. 진짜 머리만 대면 잘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짜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하는 거는, 일이 없어서 못 버는 경우는 없어요. 일은 많은데 그만큼 내 몸을 갈아 넣어서 그걸 매출로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 옆에 이 사자는 뭐예요? 이게 만트러 고유 그 시그니처죠. 제가 워킹 작동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차가 어떻게 하차가 되는지. 요렇게 이 레일이 움직이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 밑에 이 바닥이요? 네, 제가 살짝 움직여 볼게요. 네. 이게 그냥 작동하면 칩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도로에다가 칩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와, 지금 화면 안 당기는데 먼지가 엄청납니다. 여기 도로 아닙니다 여러분. 도로에 주차한 거 아니에요. 작동하겠습니다. 네. 와. 이렇게 하면 짐이 뒤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물건은 가만히 있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면 물건은 나오고. 그리고 이 차는 청소가 항상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먼지 터는 에어건, 이것도 청소하는 도구. 이렇게 뒤에 에어 호수 같은 거를 길게 빼서 작업할 수 있게 이런 게 다 돼 있어요. 청소 작업할 수 있게요? 네. 이게 없으면은 워킹카는 할 수가 없어요. 청소를 안 하면은 못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청소가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근데 이 자동 갑바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있고 없고가 엄청 사람의 일의 난이도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예전에는 없었나요? 그쵸, 없었죠. 그럼 저거 다 손으로 다 한 거예요? 손으로 올라가서 다 갑받치고 고무줄 묶어야 되고, 그 카고 차량들 비 오면 덮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똑같이 했어야 돼요. 근데 우드칩 같은 경우는 싣고서 그냥 주행을 하면 도로에 다 날려버리니까 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차량은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많이 해야 돼서 항상 올라가서 작업할 때 조심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이게 높이가 4m가 넘거든요. 4m요? 네. 올라가서 떨어지셔가지고 다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갈비뼈 막 그냥 떨어지면 4-5개씩은 기본적으로 부러지는 거예요, 무조건. 사장님, 포크레인도 모실 줄 아세요? 네. 아니 근데 갑자기 왜 포크레인 모신 거예요? 이제 여기 네. 폐목재 같은 거 내려줄 때 제가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폐목재를 처리하시는 분들이 와서 네. 폐목재를 버리고 가면 저희는 파쇄를 해서 칩 형태로 만들어서 발전소 연료로 납품을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가구인가요 이게? 가구도 있고 저런 나무 파레트, 인테리어 나무들, 나무란 나무는 다 받는 겁니다. 양이 엄청나네요 진짜. 엄청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네,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나무가 굉장히 없는 겁니다. 그럼 전에는 얼마나 많았어요? 이런 데가 넘쳐서 놓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뒤에 이 나무는 뭐예요? 이제 인목이라는 건데 쉽게 생각해서 산에서 뭐 개발하면, 산을 이제 토지 개발 같은 걸 하면 거기에 있는 나무나 뿌리를 이런 특정 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을 깎고 나온 그 나무요? 네. 만약에 그 나무를 흙에다가 파 묻거나 그러면 불법 폐기물이 되는 거죠. 그럼 저 산에서 파놓은 저 나무도 다 재활용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런 것도 갈아가지고 가지칩으로 이렇게 납품이 나가고 합니다. 와, 우리가 버린 가구가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재활용되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게 상차할 때 나라시 작업을 해야지 도로에서 날리는 게 없습니다. 이게 항상 상차를 하면 이런 밑작업이 좀 필요한 일입니다. 여기 항상 높이가 높아서 높이가 4m 이상이 되다 보니까 떨어지는 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기사님께서 차 청소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먼지가 엄청납니다 진짜. 작은 그 나무 알갱이들이 엄청 많아요.